대낮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경찰은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좀 떨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기 신림동 범인은 자기의 경제적인 불만, 신체적 키가 작다는 불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불행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을 주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아니 말이 아니 본인의 그 불만을 그 타인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13일 만에 또 서현역에서도 이게 좀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불과 10분 사이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가며 무고한 시민 14명의 목숨을 위협한 겁니다. 이게 그 서현역 사건을 모방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서현역 사건과 신림동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잖아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예, 그 사이코패스고 그다음에 서현역 관련된 그 범인은 그런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눠져 각각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조현성 인격장애로 인한 망상에 의해서 스토킹 범죄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범행 당시에도 집 근처 서현역 근처에 스토킹 조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많이들 묻지마 범죄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말이 더 공포감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묻지마라는 그 자체 억양부터가 벌써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이 묻지마?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그게 이슈화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별 치안활동을 청장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흉기 난동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초기의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 경찰관들이 지금 비상근무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경찰 특공대까지 실전에 배치돼가지고 위력적인 순찰 그다음에 검거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경동시장 그 주변 일대를 순찰을 하다가 지금 순찰을 하시다 끝나고 맞습니다. 이게 그 엄벌 경고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실제로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예고글이 수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공개 협박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만 65명. 네. 그게 지금 검거된 그 인원의 통계를 빼보면 거의 10대, 20대 이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웅시 그런 되려고 그런 관점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범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글 자기네들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당연히 불안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예방이 되고 근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장난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그 많은 경찰 인력들이 출동을 했는데 실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곳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할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장난으로 올렸던 그런 예고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 협박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지금은 강력하게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가지고 예. 지금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글을 올려놓고 장난이다. 그냥 호기심에 해봤다. 사실은 그건 이거는 장난이라고 장난이나 호기심이 호기심이 어디 아니에요. 예. 이 타인에게 어떤 이런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상황을 펼쳐지게 한 대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예, 이건 좀 지금도 처벌을 혹시 받아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그런 생각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요게 인터넷이나 SNS에 혹시 이런 글을 발견하면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12 바로 신고하시고 바로 그냥 그냥 바로 112 신고만 해주시면 그렇죠. 바로 그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얼마 전에 살인 예고글을 8초 만에 누군가 올렸는데 삭제를 했대요. 근데 그걸 신고를 받아서 검거를 한 게 또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글을 올려가지고 바로 삭제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로 수사해서 이렇게 검거를 합니다. 바로 좀 잡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위급한 상황이면 그냥 가차없이 태정을 쏘고 총을 쏴라.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묵과하게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살인 예비죄 적용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덩달아서 요즘 그 호신용품 판매도 네. 이게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도망하는 게 제일 빠른 최우선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소지한 가방이라든지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방어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던져서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그냥 어떤 호신용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위치를 확보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아 호루라기. 아, 예. 호루라기를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신고할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경찰에 신고해 줄 수 있고 또 119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들이 되기 때문에 호루라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면 위급할 때 많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